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시오르와 페예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7위의 엑셀시오르입니다.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상성에서 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드리블을 자주 시도하는 등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긴 한데 정작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이죠. 애초에 페예노르트의 압박이 드리블 이외의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것이 목적임을 감안하면 엑셀시오르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효율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장자는 돈코르, 피에이리에, 하르테스, 에용고, 반 두이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2위의 페예노르트입니다. 페예노르트는 앞서 언급한 온더볼 약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잘 안 지는 스타일입니다. 당장 지난 리그전에서 승리를 거둔 알크마르도 온더볼 상황에서는 상위권 팀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유형은 아닙니다.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경우에는 전력에 맞게 상당히 밸런스를 잘 맞추는 편이죠. 결장자는 민테, 자한 바크슈, 니에 우쿠프, 지르트 루이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을 시도하는 목적을 엑셀시오르가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것입니다. 온더볼에서 약점이 뚜렷한 팀을 상대로는 페예노르트가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고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던 알크마르와 엑셀시오르는 비슷한 유형입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다음은 트벤테와 PSV 에인트호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3위의 트벤테입니다. 자신들이 페이스를 잡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는 열세인 상황인데 아인트호벤이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뒷공간을 노리는 롱볼이나 잦은 드리블을 선호하진 않는 편이라서 압박에 꽤 무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점이라는 실점 통제 능력도 제법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결장자는 우누바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1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아예 상대를 공격이나 역습 찬스를 주지 않는 식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감함이 부족한 트벤테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완벽하게 우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기동력이 느린 대용이 지속적으로 박스 안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오비스포, 랭, 주니오르, 코찹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벤테의 안정적인 운영을 파괴할 강한 압박을 동반할 텐데 과감함이 부족한 트벤테가 이런 아인트호벤에게는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트벤테의 실점 통제 능력이 장점이긴 한데 이는 자신들이 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고요. 아인트호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헤이렌베인과 시타르트 포르투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10위의 헤렌벤입니다. 헤렌벤의 경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기에서는 꽤 잘 해내는 편입니다. 이는 시타르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나마 헤렌벤이 홈에서는 주도권을 5할 이상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양상에서는 조금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패배를 기록한 경기는 모두 아약스와 알크마르 강팀이었고 원정에서 치러진 매치였습니다. 결장자는 사흐라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9위의 시타르트입니다. 시타르트도 헤렌벤과 비슷하게 자신들이 몰아쳐야 잘하는 편입니다. 다만 홈에서도 점유율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인데 원정에서는 강팀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을 수 있지만 홈에서도 약팀을 상대로도 공격력이나 주도권 싸움에서 두각을 드러내진 못하는 편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두 팀이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잘하는 편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에 능한 헤렌벤이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시타르트의 원정 성적이 강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쉴드는 해줄 수 있긴 해도 홈에서도 시타르트가 점유율을 잘 가져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헤이렌베인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지볼레와 발바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일부 8위의 지볼레입니다. 발바이크 같이 다득점을 노리고 돌격하는 팀에게는 좀 약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볼레가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의외로 중앙을 쓰는 능력과 득점력은 갖추고 있는 팀이라 발바이크의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할 만한 전력은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12번의 매치에서 발바이크를 상대로 지지 않는 등 사실상 발바이크의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죠. 결장자는 라그시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일부 15위의 발바이크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수비력은 장점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팀이었습니다. 결국 화력으로 밸런스를 기묘하게 맞추는 유형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크라머가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력이 장점이라는 팀이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아주 뚜렷한 셈이죠. 결장자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화력이나 중원을 쓰는 운영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발바이크의 공격적인 플레이도 올 시즌에는 많이 효율이 떨어진 상황이고 애초에 발바이크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부터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볼레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약스와 비테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2위의 아약스입니다. 아직 기복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베르바인과 브로베리가 병과 부상으로 동시에 낙마하는 등 자랑이라는 공격 전력도 100%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짠 엔트리가 리그 내에서의 활약은 도움을 주고 있는 편이고 비테스를 상대로 주도권을 어쨌든 줄 확률이 높다는 점은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결장자는 룰리, 동겐, 만스베르크, 부멘, 브로베리, 고터, 베르바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8위의 비테스입니다. 비테스의 경우 아약스나 아인트호벤 등 주도권을 쥐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공략당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페이스를 잃게 되면 상당히 팀 전반적인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상대 포백이 어린 편이라 적극적인 수비의 리스크를 노려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최다 득점자인 반 힌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장자는 부이팅크, 핀투, 반 힌켈, 포파나, 조나단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페이스를 잡게 된다면 비테스의 페이스 자체가 안정감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어린 선수들의 기용으로 에너지 레벨과 저돌성을 챙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약스도 주력 공격수 둘의 이탈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아약스의 우세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